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파헤쳐 볼 내용은요. 국립대학 시간 강사의 강의료 문제입니다. 네, 이게 다른 수입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은 강의를 하고도 돈을 다르게 받는 게 과연 괜찮을까요? 대법원 판결 요약본을 보면서 그 핵심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사건이 바로 그 소위 전업 강사냐 아니면 비전업 강사냐 이걸 나눠서요. 국립대가 시간당 강의료를 다르게 준 거예요. 이게 부당한 차별이 아니냐 이걸 다룬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단순히 뭐 법조항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판결이 왜 중요한지 또 이게 여러분의 권리랑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의미를 좀 짚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죠.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국립대가 시간 강사랑 계약을 할 때 급여 테이블을 아예 둘로 나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직업 소득이 없으면 전업, 이 경우는 시간당 8만 원. 근데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러면 비전업으로 봐서 시간당 3만 원 이렇게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와, 8만 원 대 3만 원이면 차이가 엄청나네요. 2.5배가 넘는 건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한 강사분이 처음에는 전업이다 이렇게 스스로 신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8만 원 기준으로 3월 급여를 일단 받으셨는데 아, 그런데 나중에 학교가 확인을 해보니까 국민연금 기록 같은 걸 보고 이분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바로 그겁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건데요. 대학이 바로 이 강사분한테 당신은 비전업이다. 그러니까 3월에 더 받아간 돈이 있지 않냐. 시간당 5만 원 차액이죠. 그거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요. 4월하고 5월 급여는 그냥 시간당 3만 원 기준으로 지급을 해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조치에 대해서 강사분이 소송을 제기하신 거죠. 이게 바로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네. 자, 그럼 법원은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핵심 쟁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선 시간 강사가 법적으로 근로자냐, 아니냐, 이게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꽤 확고해요. 고정급이 없거나 대학에 완전히 소속된 게 아니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지위, 감독 아래서 강의라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 이런 입장인 거죠. 아,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군요. 특히 그 차별 금지 조항, 이게 중요해지겠네요.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를 보면요. 사용자는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해서 차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사회적 신분? 네, 여기서 사회적 신분이라는 게 꼭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직업처럼 사회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지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봐요. 중요한 건 이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점이에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네, 그리고 그 합리적인 이유라는 건 반드시 근로 내용, 그러니까 하는 일과 관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근로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 이게 핵심이군요. 그럼 혹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이것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보통 남녀임금 격차 얘기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있는 원칙인데요. 그 정신이 단순히 성별 문제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같은 사업장에서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동일한 가치를 갖는 노동이다. 이러면 성별이든 뭐든 다른 비합리적인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더 넓은 평등 원칙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처럼 다른 소득이 있냐 없냐 이런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법률들은 다 우리 헌법 제11조 평등 원칙을 구체화한 거니까요. 국립대 총장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대법원이 대학의 조치를 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는지 그 논리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단순히 다른 수입이 있다는 게 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강의라는 그 업무 내용 자체하고 외부 소득이 있냐 없냐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계약서상의 전업의 의미가 뭐냐, 이게 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하긴 했어요. 근데 설령 다른 소득이 없어야 전업이다라고 명확히 정의했더라도 그 기준 자체가 시간당 급여를 다르게 줄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본 거죠. 아, 시간 강사가 뭐 부동산 임대 수임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강의 준비를 소홀히 한다거나 강의질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딱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순 없죠. 근데 대학 측에서는 뭐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랬다. 아니면 형편이 더 어려운 전업 강사들을 좀 더 챙겨주려고 했다. 이런 주장도 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주장이 있었죠. 하지만 법원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산 부족 같은 건 사용자, 그러니까 대학 측의 사정일 뿐이라는 거죠. 그게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가치 자체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 임금을 차별하는 걸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경영상의 어려움이 차별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설령 그 강사분이 처음에 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그 계약 내용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면 효력이 없다. 이런 판단도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같은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 조건은요, 그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예요. 아, 무효군요. 네. 따라서 이렇게 차별적인 임금 조항은 효력이 없는 거고, 그 무효인 조항에 근거해서 임금을 적게 주거나 뭐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대학의 처분 역시 위법하다. 이런 결론에 이른 겁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간 강사의 강의료를 깎는 것은 위법한 차별이다. 이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군요. 네,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시간 강사도 어엿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사실. 네. 둘째, 임금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어야지 근로자의 다른 사정이나 뭐 사회적 신분 이런 걸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 셋째,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생각보다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평등 원칙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차별이 그렇게 쉽게 정당화되진 않는다는 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대법원 판결 정말 임금 결정의 기본 원칙, 그러니까 업무의 가치에 따라서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한 의미 있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법률가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걸까요? 그렇다면 사용자가 정당하게 임금 차이를 둘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를 들어서 같은 직무를 하더라도 개인의 성과나 뭐 숙련도 차이 아니면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급여의 차등을 두는 것. 이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이 경계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